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기본서 75쪽에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냐. 당연히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물건의 가격, 금액으로 표시되는 종가세로 되어 있죠. 종가세. 취득세 과세 표준은 종가세다. 물건의 가격. 그러면 물건의 가격 하면 구체적으로 뭐냐? 취득세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부과되기 때문에 유통세 또는 거래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거래를 할 때 실거래 가격이 얼마냐? 본인이 그걸 신고하면 그 신고된 내용으로 시장 군수가 검증을 할 것이고, 이렇게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는 검증받은 금액을 등기 권리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취득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나중에 그 부동산을 먼 훗날 팔았을 때, 양도할 때 양도 가격하고 취득할 때 취득세 낸 취득 가격 비교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그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죠. 그럼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 표준 75쪽에 보시면 제7절 과세 표준 나와 있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첫 번째 원칙. 자,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60일 이내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당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언제가 됐든 취득 당시 신고가액,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번의 원칙 세 번째 줄,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라 하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 그래도 되고,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이걸 원칙으로 하겠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 첫 번째 줄 다시 가면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 그랬어요. 자,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 거래로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때 연부 금액이 뭐냐? 가로 안에 매회 지급하는,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을 연부 금액이라고 하고, 거래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 보증금을 보아라 포함을 해서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요 얘기는 다시 보면 이거죠. 자, 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3년 연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1년에 3,300만 원, 또 1년 있다가 3,300만 원, 또 1년 있다가 3,300만 원, 이렇게 3년 동안 균등액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이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줬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이 1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연부금 총액 또는 연부 총액 이렇게 얘기하고 요 매년 지급하는 요 금액을 우리는 연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과 이 금액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취득세는 뒤에 가면 면세점 제도가 있죠.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50만 원 초과이느냐 이하냐 요거를 구분하는 건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 아니라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냐 초과냐 그건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매년 지급하는 금액 기준이 아니다. 그런데 이 면세점 말고 연부취득은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뭘로 하겠다?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연부취득은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때 계약금을 준 거 있으면 첫 번째는 3,300만 원에다가 계약금까지 합쳐서 3,4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요 금액에는 뭐까지 계약금 준 거 있으면 계약금까지 뭐하라 포함을 해서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매년 지급하는 금액 연부 금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칙 봤어요. 그러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2번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자가 신고가액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취득 당시 취득할 때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어떨 때냐? 밑에 1번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했어도 신고 가액 표시가 없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뭐가 없어요? 신고가 없다. 또는 신고를 했어도 신고 가액 표시가 없어요. 가액이 없으면 뭘로 하겠다? 시장군수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때 신고가 없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 하나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 가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런 경우도 인정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이때 여기서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부족하게 신고했으니까 성실하게 신고 안 했다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아까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을 해서 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고 이렇게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결론은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성실하게 무엇을 하라? 취득가격 그대로 신고를 하라. 그런데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죠. 도대체 시가 표준액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어요. 이걸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 외에도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권, 회원권 이런 모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이 다 매년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이외의 시가 표준액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억할 필요 없고, 다만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시가 표준액은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 취득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단원에 우리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공부할 때도 시가 표준액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기서 여러분 교재 75페이지 맨 밑에 보충학습 나왔죠. 거기에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서 1번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격이 결정돼서 고시가 되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첫 번째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매년 6월 1일자로 고시가 되는데, 아직 오늘이 1월 말이래요. 그러면 2019년에 시가 표준액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6월 1일자 고시가 되겠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공시 가격을 좀 높이겠다. 그래서 지방세를 걷고 보유세인 종부세 많이 걷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토지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매년 6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는 다다음 우리 올해 6월 1일 날이 되면 2019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는데,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10% 안쪽으로 매년 증가가 됐는데, 2019년에는 높게는 20%까지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예상이. 자, 그럼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6월 1일자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즉 열람을 해봤더니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시가 표준액이. 또는 어떤 토지는 안 올랐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올라가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용도가 지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휴전선 근처 비무장지대 인근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남북 통일 언제 될지 몰라. 그런데 그런 토지에 뭐가 시가 표준액인 개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보유세인 재산세 많이 내고 종부세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나 그래서 그런 지역의 토지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대도시에 여러분이 나대지 같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런 지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어때요? 개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야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액이 결정되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 다 틀린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을 해서 법률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참고로 이렇게 해서 개별 공시지가 6월 1일자 결정된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 주택이죠. 주택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단독주택, 즉 개별 주택 가격이 있고요.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아파트 등은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이해하실 것이, 우리 부동산 중에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통합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도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고시됩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우리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고 이건 4월 말에 결정을 해서 보통 5월 1일자로 적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가격을 우리는 매년 결정되는데 이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부동산 중에 건축물이 있죠. 자,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 건물 등에 대한 건축물은 요 시가 표준액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언급은 되지 않지만 참고로 한번 보고 가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의 76쪽에 보시면 76쪽 맨 위에 자 2번 보시면은요. 자, 요 건축물 들어가기 전에 2번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랬어요. 공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었던 토지가 새롭게 생겼다. 매립 간척을 해서 원시 취득이 됐다는 얘기죠. 또 없었던 주택이 새롭게 건축이 됐다. 신축된 주택.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고시된 가격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 맨 처음에 고시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참고로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을 하는 토지는 토지가격 비준표가 있어요. 인근에 있는 유사한 다른 사람의 토지가격을 조사해 넣어서 기재한 걸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을 새로 지었다면 인근에 있는 다른 주택의 가격 등을 감안을 해서 조사해서 기재해 놓은 주택가격 비준표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넘겨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장, 군수,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번에서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 요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하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 3번에 보시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공동주택 하면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와 같은 공동주택이죠. 이런 경우는 지역별 또는 단지별, 면적별, 특층별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역시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참고로만 보시고 다음 4번 보세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매년 결정되어 왔는데 토지는 6월 1일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 결정 안 됐다는 얘기고 주택도 4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올해 적용해야 될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공시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 적용했던 토지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이면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건 4번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취득할 때 당시 6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4월 말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할 때 당시 뭐가 시가 표준액인 개별주택 가격이나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또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을 때는 직전 연도 적용했던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참고로 5번 보실래요? 여기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아주 복잡합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거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 기준 가격, 건물의 신축한 가격 기준에 그러면 신축 건물
소득세법에 신축한 주택의 기준 가격이 있어요. 신축 기준 가격은 뭐 이건 매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올라가지만 2018년에는 1제곱미터당 69만 원이었어요. 69만 원. 물론 2019년 올해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달, 4월달이 되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년 결정된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다가 뭘 곱하느냐? 거기 보시면 자, 구조별 지수가 있죠. 건축법상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흙, 벽돌 저서부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까지 조견표에 의해서 비율을 구조별 지수라고 하고, 또 용도별 지수가 있죠. 용도별 지수,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느냐, 용도별 지수. 또 위치별 지수가 있어요. 이 위치별 지수는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이 강남에라 건물 지어도 69만 원이고 땅끝마을 해남에 가서도 69만 원, 강원도 꼴짝이 상단에 건물을 지어도 1제곱미터당 69만 원이 똑같다면 형평성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 위치별 지수는 1제곱미터당 얼마짜리 하는 땅 위에 건물을 짓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수를 정해놨죠. 이걸 위치별 지수라고 하고, 대부분 수도권의 경우는 100%가 넘죠. 자, 이와 같은 위치별 지수를 곱하고 거기에 경과연수, 잔존 가치율이 있어요. 잔존 가치율. 건축법상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 연수가 있죠. 예를 들어 철골,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 내용 연수가 4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은 지 25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15년 남았죠. 이 남은 기간에 따른 지수를 경과연수 잔존가치율이라고 한다.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제곱미터당 이렇게 가격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느냐? 연면적이죠. 1층부터 바닥 면적, 1층, 2층, 3층 바닥 면적을 다 곱해라. 연면적.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나와요. 여기에 건물의 규모,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됐느냐 안 됐느냐,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건물이냐 아니냐, 자동화 빌딩 시스템이 설치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감산율, 증하거나 감에서 나온 것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 요 간단하게 토지나 주택 요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로만. 자, 이렇게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국의 평균이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75%, 높게는 80%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죠. 요 정도 선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결론은 무엇보다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야 되는데 이 실거래 가격의 60%, 70% 정도 되는 시가 표준액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이 신고가액, 이런 경우는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보죠. 여러분, 신고가액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10억에 취득했다고 신고를 했고 신고한 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계산해 봤더니 8억이더라. 또 을이라는 사람은 5억으로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장 군수가 그 물건의 시가 표준액을 확인해 봤더니 7억이더라. 이럴 때 과세 표준은 얼마로 할 것이냐? 갑은요 신고가액 얼마? 10억으로 신고했죠. 그런데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고, 다음 을은요 5억으로 신고를 했지만 신고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니까 을은 뭘로 가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족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세액이 나오면 여기에는 가산세가 붙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법은 기본적인 법률을 정리를 해놓고 응용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원칙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응용해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금액이 어느 거든 뭐한 거 큰 걸로 하겠다,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지문이냐 맞는 지문이냐? 당연히 맞는 지문이다. 그죠? 왜? 신고가액이 있어도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가기 때문에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한다. 그래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 보셨고, 또 하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특례라고 합니다. 특별한 규정. 이것은 뭐냐? 본인이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럼 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 가격하면 이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표준액보다 금액이 높은 금액이냐 낮은 금액이냐 그거 관계없이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왜? 이 거래는 객관적으로 주고받은 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거래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냐? 그래서 여러분 교재 76쪽에 보시면 3번 특례 사실상 취득 가격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가로 열고 증여받거나 상속이거나 기부, 이것은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또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거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 부분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어요. 부당하게 거래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친인척 간에 짜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거래한 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증여, 기부, 상속은 무상이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래는 제외하고, 누가 보더라도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거래의 경우에만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데, 그 내용이 6가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밑에, 첫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상대방 국가 등에 지급했다. 이 가격은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입증되니까 그 주고받은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사실상 취득 가격. 또 두 번째, 외국의 수입에 의해서 취득.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관세가 부과된 건 내국세인 국세나 지방세법은 그대로 가격을 인정해줘요. 외국에서 수입. 또 세 번째, 공매 방법하면 경매까지 포함해서
공매하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뭐 공개찰 방식으로 취득했다. 그때 공매가격. 법원의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면 낙찰 가격은 주고받은 가격, 명백하게 입증이 되죠. 조작할 수 없다. 그런 가격을, 공매 가격이나 낙찰 가격을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에 입증되는 취득, 즉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줘라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됐다면 그 가격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4번에 가로 안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 안에 당사자들끼리 작성한 화해조서나 또는 수락한다고 자기들끼리 합의한 인락조서나 소송을 포기했다 포기각서나 또 자기 변론을 기회를 줬는데도 출두하지 않아서 자기 변론을 펼치지 않으면 스스로 자백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자백간주, 이런 걸로 작성된 내용은 이건 판결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계약으로 보는 거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 화해조서, 인락조서, 포기각서, 자백간주는 제외하고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 다음, 법인 장부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여러분, 법인의 회계 장부는 법인세법 또는 상법, 부가가치세법, 기업회계 기준과 재무제표 규칙을 전부 다 준수하면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장부의 입금란에 또는 지출란에 기재됐다면 세법은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법인 장부의 입금란, 출금란에 기재가 돼서 확인이 되면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이 법인은요, 법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경우 있죠. 그때는 개인도 대금을 누구한테, 회사에 지급하죠. 그럼 회사 장부에 입금란에 기재가 됐죠. 그래서 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아 취득할 때는 분양 가격 등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가격을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검증받아서 입증되는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참고로 무슨 얘기냐, 실거래 가격이 폭등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무엇도 시가 표준액도 따라 올라갔는데 어떤 정책 등에 의해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거래 가격은 뚝 떨어져서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될 수도 있죠.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 가격은 객관적인 거래로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 표준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는 사실을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확인됐다면 그 가격은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참고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교수님 수업할 때 공부한 내용하고 실무하고 틀리던데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공부할 때는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뭐 받았으면 검증받은 경우는 그 가격 인정해 준다 그랬는데 실무에서는 검증을 안 해주던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안 해주죠. 여기 보세요.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시장 군수가 검증을 해주면 그 가격으로 뭐가 들어오니까, 취득세가 들어오니까 지방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죠. 제정신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면 이걸로 검증 안 해줘요. 뭐보다 낮으면 실무에서는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거래가 되면 인정 안 하고 이걸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검증해준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검증을 안 해주는데 검증을 받았다면 그 검증된 가격은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은 이렇게 이런 거래로 인해서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냐 그 가격에다가 이런 직접 비용과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하기 이전에 그 취득한 물건을 위해서 들어간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이 있으면 주고받은 가격이라 그 비용까지 합친 걸 취득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회 시험에서도 취득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참고로 77조 보충학습에 취득 가액 그랬죠. 가격 범위 1번 동그라미 1번 취득 가격은 연부 금액은 취득 시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했거나 또는 뭐예요?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금액이나 실제로 발생한 비용, 직접 비용이라가 다음과 같은 간접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친 걸 취득 가격으로 보겠다.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이외에도 이런 비용이 있으면 이런 비용까지 합쳐라. 그게 취득 가격.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을 합친 걸 취득 가격으로 하는데 다만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취득 대금을 매매 대금을 일시불 즉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장기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급이 뭐예요? 일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깎았다면 깎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1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일시에 지급했더니 1,000만 원을 깎아줬다면 1,000만 원을 뺀 9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약정된 금액에다가 할인받은 건 빼고 할인된 금액하면 얼마? 9천만 원을 취득 가격으로 하겠다. 대금을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이자 부분을 깎았다면 그건 빼고 나머지를 취득 가격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 그 밑에 간접 비용하면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건설 이자 이와 유사한 차입금 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건물을 허가받고 건물을 지을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다면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공사 원가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대출 받을 때 매매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대출 이자가 아니라 내가 건물을 공사를 해서 지을 때 들어간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있다면 그런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매매를 취득할 때는 안 되고요. 두 번째, 할부로 계약할 때 원래 금액이나 이자 상당액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취득가격으로 하죠. 자, 일시불로 하면 1억인데 할부로 하다 보니까 이자가 포함돼서 1억 1,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 1억 1,000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다만 그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뭐한다? 제외.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개인이죠. 개인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할부, 이자, 연체료 등은 법인 장부의 지출란에 기재가 돼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격에 포함하지만 법인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인정해 줄 수 없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존 부담금을 부담했거나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대체살림 조성비가 발생이 됐다면 그런 토지에 대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가격으로 포함이 됩니다. 또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건 취득가격에 포함을 시키고요. 다음 5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포함하라.
당연한 얘기죠.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데 전체 금액이 10억인데 여기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4억이 있다. 이 대출받은 4억을 누가 갑이 요거 취득하면서 요것을 무한한 조건,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다면 전체 10억에서 4억을 뺀 얼마 6억만 상대방한테 지급하면 주죠. 지급하면 되죠. 그래서 자, 을한테 이 아파트를 사오면서 전체가 10억이지만 채무 4억을 인수하는 조건이니까 갑은 상대방한테 얼마 6억을 줬다. 그럼 지급한 금액 6억을 취득 가격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지급한 금액에다가 채무 인수하는 거를 더해서 취득 가격은 10억으로 하겠다. 대가를 지급한 거에다가 별도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면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률에 따라 취득한 국민주택 채권을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채권을 팔아서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채권을 먼저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매매 대금이 부족하니까 채권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다수 할인을 하죠. 이때 발생한 손실도 취득하기 전에 할인한 거니까 취득 가격에 포함을 시키는데 참고로 이것은 차이 나는 금액을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가서 매각했을 때 발생한 손실만큼 범위 한도로 공제를 해줘요. 다시 말하면 개인 사채업자한테 채권을 팔아서 손해본 게 1,000만 원이다. 근데 은행 가서 할인했다면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만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취득 가격은요,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금액에다가 이와 같은 비용, 건설자금 이자, 용역비, 수수료, 대체살림 조성비, 그죠? 산지 보전금 부담한 거, 이런 비용 또는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 그걸 봐라. 그리고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채권을 매각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참고로 2번 밑에 보충학습에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광고 비용이나 이건 판매를 위한 거지 취득할 때랑 관련 없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담한 거 있거나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하면서 받는 그 부담 비용은 수수료, 전기요금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가액,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 그러나 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보다 금액이 크든 적든 무시하고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보셨고, 78조 이번에는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은 첫 번째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때는 그로 인하여 부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밑에 신고가액하고 시가, 증가된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금액이 부한 거 큰 걸로 한다. 그래서 지목 변경 그러면 그로 인하여 부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다만 3번 입증되는 경우 있죠. 이건 법인이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증가한 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 증가한 가액, 여기 보실래요?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의 경우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느냐?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이다. 그럼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액이 들어오면 신고가액과 증가된 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부한다. 비교를 해서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한다. 둘 중에 비교를 해서 금액이 부한 거 큰 금액으로
하겠다. 큰 것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시가표준액과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증가한 그 금액하고 신고 금액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밑에 3번의 경우는 판결문이나 또는 뭐요? 법인의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법인 장부의 지출란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 어디에? 장부에 입증된 비용이 있죠. 입증된 비용이 있으면 이 금액을 그대로 뭘로 하겠다?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증감 변동 그거 따지지 않고 법인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지목 변경하는데 들어간 비용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다음 밑에 보충학습 밑에 양가로 2번 건축물의 건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하면 대표적인 것이 증축이죠. 증축 또는 개수의 경우도 첫 번째 줄 밑에 그 밑에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때 밑에 증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된 금액하고 증가된 시가표준액을 비교를 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건축물 개수 증축, 증축은 원시 취득이지만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축으로 인해 들어간 비용 이걸 전체적으로 다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뭘로 간다?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겠다. 지목 변경과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5번에 보시면 78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 이 얘기는 뭐예요? 법인이 아닌 자, 즉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여기 보실래요? 자, 이런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장부에 건축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이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장부의 지출란에 기재된 금액을 공사가 끝나면 다 합쳐요. 이것이 장부상에 뭐가 되니까 입증이 되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 인정이 됩니다. 장부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 인정해 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을 누가 개인이 건축했다면 공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본인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한다?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는 들어간 비용의 100분의 얼마 90% 이상이 누구한테 지출했으나 상대방 누구 법인에게 지출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들어간 비용의 90% 이상이 법인 장부와 거래를 해서 지출했다고 입증이 되면 입증 안 된 10%의 금액도 합쳐서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인데 확인해 보죠. 맨 밑에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럼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 가격 총액 중에 100분의 얼마 90이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는 다음에 1번과 2번의 금액을 합쳐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인데 1번이 뭐냐?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다시 말하면 취득가격 중에 90% 이상이 입증됐죠? 1번. 그럼 2번은 뭐냐? 10% 이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라 10% 이내인 이 금액도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를 했을지라도 세금 계산서 등을 개인과 개인끼리 주고받아서 확인이 되면 그런 비용까지도 합쳐서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물어볼 때 한 번 물어봤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 중에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 장부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틀렸다. 100분의 얼마? 90 이상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입증된 금액하고 입증 안 된 금액하고 나머지 합쳐서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정리를 할 때 자 여기 요렇게 요 기본적인 내용만 좀 정리를 하시고 골격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가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하죠. 여기 보실래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29회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29회에서는 사실상 취득 가격 가지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금액 계산하는 걸 물어봤는데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신고 가액하면 취득자가 부한 가액, 신고한 가액이에요. 자,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년 지급하는 금액, 매년 지급하는 금액을 연부 금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금을 보아라 포함을 시켜라. 계약금 증거 있으면 합쳐서.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이 신고가액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어떨 때? 자, 여기서 잠깐 시가 표준액은 다른 건 기억하지 않더라도 토지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 지가가 있고 주택도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개별 주택 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가격이 있죠. 이런 시가 표준액, 물론 건축물도 있지만 그건 계산 과정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정리할 건 아니고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이런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취득 당시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뭐가 없어요.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했어도 가액이 없다면 그건 신고 안 한 거와 같죠. 그런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고 또는 신고 가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 큰 것으로 하겠다 이 뜻이죠.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격에 사실상 취득가액 여기 객관적인 거래 그랬어요. 요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요. 입증되는 거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의 뭐예요?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기 때문에 공매 가격이나 낙찰 가격이죠. 그리고 판결문,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증명이 되는 취득 또는 법인, 장부에 기재돼서 입증이 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됐다면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격. 그래서 앞 글자만 이렇게 따서 뭐라 그랬어요? 국, 외, 공, 판, 법, 부 이렇게 취득했을 때만 사실상 취득가격. 참고로 이와 같은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다음 간주 취득은 대표적으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신축 재축을 제외한 증축하거나 또는 개수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신고한 금액과 그리고 시가 증가된 것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시장군수가 계산해서 둘 중에 비교해서 금액이 큰 것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누가 했다면 법인이 한 경우는 법인 장부에 기재돼서 입증된 금액 있죠. 그 비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매번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험 문제로서 아예 정리를 딱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